왜 안 오실까? 자, 어쨌든 자 봅시다. 지수함수. 지수함수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 뭐 지수함수 뭐 처음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면 지수함수가 뭔지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야, 그쵸? y는 우리 a의 x승, 자 이런 꼴로 생긴 녀석을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하고, 이제 밑은 양수이고 1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제한을 해야지. 이제 밑이 양수로 제한하는 이유는 지수의 실수 전체를 넣기 위해서는 밑이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했고, 밑이 1이다 라는 건 왜 빼주냐? 밑이 1이면 1의 x승은 계속 1일 거니까 뭐 지수함수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쵸? 그래서 따로 관찰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요 녀석의 이제 그래프를 원래는 어떻게 그려야 하냐? 우리가 그 2차 함수 처음 배우던 날에 보면 y는 x제곱 선생님이 칠판에 딱 써놓고 0 대입하면 0 나오고 막 1 대입하면 1 나와서 몇 개 점 찍어서 부드럽게 연결된 곡선입니다 라는 거라서, 얘도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해서 봤더니 0 대입하면 1이 나오고요, 1 대입하면 2가 나오고, 2 대입하면 4가 나오고, 뭐 3 대입하면 8이 나오는 이런 지점들을 지나야 하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2분의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분의 1 나오는 걔네들을 부드럽게 연결해서 생기는 이렇게 생긴 곡선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자, 지수함수 그래프는 그래서 딱 두 개로 일단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고요.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치역, 제일 기본형인 지수함수의 치역은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 0이라는 값이 나올 수 없어요. x에 몇을 대입해도 0이 나올 수 없고, 마찬가지로 음수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입니다. 양의 실수 전체가 이제 치역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밑 a가 1보다 큰 숫자일 때랑 밑이 0과 1 사이일 때로 나뉘는데, 자, 밑이 1보다 큰 숫자는 거듭 제곱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값이 점점 커지거든. 즉, 이 녀석은 증가함수라는 얘기야. 증가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증가함수라는 말이 x값이 커지면 y값도 점점점 커질 거고요, x가 작아지면 y값도 점점점 작아질 거야. 그치? 그치? 자, 근데 밑이 0과 1 사이 숫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뭘 그려볼 거냐면 y는, 자, 2분의 1의 x승을 그려볼 건데, y는 2분의 1의 x승을 그려볼 때 물론 점 하나하나씩 대입해도 되지만 얘를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자, 우리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를 y축에 대하여 대칭시키세요 라고 하면 y는 f의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쓴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 녀석 y축 대칭시키세요 라고 하면 x의 보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따라서 요런 녀석들, 이 두 녀석은 서로 y축에 대하여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의 그래프는 요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시킨 뭐 요런 지점들을 지나야 하는 요렇게 생긴 함수가 y는 2분의 1승의 x가 되겠지, 그치? 자, 이런 애들은 그러면은 x가 점점 커질 때마다 y값이 줄어드는 감소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이 증가함수부터 보시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x축에 가까워지는데, 이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언제나 양수밖에 안 돼. 0은 절대 못 되거든. 즉 x축에 점점 가까워지지만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양의 방향으로 가는 a가 0과 1 사이인 녀석도 이쪽으로 가면 x축에 가까워지지만 절대 만나지 않잖아. 그치? 따라서 점근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의 존재는 알고 계시니까 점근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점근선은 누구다? x축이다 라는 겁니다. x축을 식으로 쓰면 y는 0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을 좀 관찰을 할 건데, 항상 지나는 점, 나는 여기서 기준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기준점. 기준점이 이렇게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기준점이라는 단어를 계속 쓸 거고, 기준점은 언제나 어디로 잡냐면 지수가
0이 되는 x값을 잡으시면 돼. 즉 우리 문제죠. 요 녀석 제일 기본형의 그래프에서는 근데 친구 내가 오늘 1시간 일찍 오라고 안 했나? 좀 이따 얘기하자 우리. 기준점은 지수가 0이 되는 값 대입하면 0, a 값에 상관없이 a의 영승은 1이니까요. 시은아, 친구 좀 하나 자, 그리고 오늘도 워크북 저 뒤에다 좀 올려줄까요? 뒤에다가 그리고 조금만 일찍 올 수 있을까? 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이제 지수함수를 관찰하는 기준이 되는 이제 제일 기본적인 정보들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는 그래서 저거 4개의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밑의 크기에 따른 3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문제에 여기서 또 배울 게 하나 있거든. 자, 여기서 이제 y는 2의 x승, y는 3의 x승, 그 다음에 y는 2분의 1의 x승, 여기다 쓰죠. y는 2분의 1의 x승, y는 3분의 1의 x승. 자, 요거 4개의 그래프를 이제 좀 그려볼 건데, 우리 얘네 둘은 서로 y축 대칭 관계죠. 얘네 둘도 y축 대칭 관계. 자, 그래서 그 페이지 위에든 아니면 왼쪽 페이지에든 이거 하나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y는 a의 x승 그래프하고 y는 a분의 1의 x승 그래프는 서로 우리 y축 대칭입니다. 라고 하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이 역수인 지수함수는 언제나 y축 대칭 관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자, 4개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y축을 좀 길게 그리고 x축을 좀 작게. 자, 먼저 y는 2의 x승부터 그려볼게요. 자, 얘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번. 아까 여기 왼쪽에 그렸던 것처럼 0,1, 1,2, 2,4, 3,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그 다음은 4분의 1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녀석이 1번. y는 2의 x승 그래프입니다. 자, 이런 건데. 자, 그럼 2번. 요 녀석 2번이라고 할게요. 2번. 지수함수 3의 x승부터. 자, 3의 x승도 0,1을 지나는 건 똑같아. 하지만 1을 대입했을 때는 1,3을 지나야 하니까 쟤보다 조금 더 위에를 지날 거야. 그치? 3 집어넣으면, 얘는 1 집어넣으면 2 나왔는데 얘는 1 집어넣으면 3 나와야 하니까 x좌표가 1인 순간을 기준으로 얘는 아까 2였다면 얘는 3을 지납니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이제 2를 집어넣은 것부터는 값이 급격하게 더 많이 올라가죠. 2,9를 지나야 하는 한참 가파르게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지수함수가 돼야 돼. 어여오세요. 이거 하나만 가져가서 앉을까요? 네. 그리고 워크북 저 뒤에다, 교실 뒤에다가 좀 놔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점을 지나면 여기가 엄청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 근데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한 거는 2분의 1이었는데 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분의 1이 나와. 2분의 1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 즉,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파고들게 됩니다. 색깔을 다른 색으로 좀 표시해볼까요? 다른 색으로?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위에 올라가는 그래프가 2번 그래프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번은 여기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자, y는 2분의 1의 x승은 그럼 y는 2의 x승, 즉 1번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키는 거니까 여기 얘 y축 대칭시킨 요쯤, 얘 y축 대칭시킨 이쯤을 지나는, 얘 y축 대칭시킨 요쯤을 지나는 요런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 4번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4번. 자, y는 3분의 1의 x승은 그럼 이 빨간색으로 그려진 걸 y축 대칭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점, 여기 대칭시킨 거 이쯤, 얘 대칭시킨 거 이쯤을 지나는, 그 다음에 요점 대칭시킨 이쯤 더 아래쪽을, 이런 데를 지나는 그래프가 되니까 엄청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4번이. 자, 그래서 자, 밑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y축을 기준으로 있잖아. y축 오른쪽을 봐도 괜찮고 y축 왼쪽을 봐도 괜찮아요. 자, y축 오른쪽에 화살표를 잘 못 그려가지고 착, 착.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야? 이런 화살표를 그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y축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이 선, 어떤 세로선을 기준으로 보면 위쪽에 있는 녀석일수록 밑이 큽니다라는 의미야. 무슨 얘기야? 봐봐. 여기 하나 기준 이렇게 딱 잡아서 보면 봐봐. 제일 위에서 만나는 게 2번이잖아. 얘가 밑이 제일 커. 그 다음 두 번째 만나는 거 1번이잖아. 그 다음 밑이 커. 그 다음 만나는 거 초록색 얘잖아. 그 다음 봐봐. 밑이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크니까 제일 아래쪽에서 만나는 게 밑이 제일 작습니다라는 거야. 이 y축 왼쪽은 그림을 화살표를 반대로 그려야 하거든. 이렇게. 자, y축 왼쪽은만 봐도 되는데 여기서도 기준선 하나 그어보면 이번엔 밑에서 만나는 녀석부터 밑이 큰 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얘가 봐봐. 밑이 넷 중에 제일 큰 3, 얘가 밑이 2, 얘가 2분의 1, 얘가 3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이쪽만 봐도 되고 이쪽만 봐도 되고 둘 중에 한쪽만 보셔도 밑이 1보다 크던 0과 1 사이든 상관없이 밑의 대소관계를 y축 오른쪽 또는 왼쪽을 관찰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한번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애들이 실제로 잘 못 찾아. 잘 못 찾아. 특히 감소함수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많이 헷갈려 하거든. 항상 화살표 딱 그어서 선, y축하고 평행선 하나 그어서 y축 오른쪽에선 위에 있는 것부터 밑이 크다. 그냥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쵸?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지수함수 평행이동인데, 이게 우리 뭐 지수 함수를 떠나서 어떤 임의의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우리 y축 방향으로 이제 n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우리 식이 y는 f의 x-m 플러스 n 자 이렇게 바뀐다라고 알고 있죠. 그쵸? 이걸 지수함수에 적용을 하면 y는 a의 x승의 그래프를 똑같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는 y는 a의 x-m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그럼 그래프를 평행 이동 시켰을 때 저 정의역, 치역, 증가, 감소, 점근선, 기준점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내가 살펴볼 건데 보시면 어차피 x 자체는 실수 전체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녀석의 정의역부터 써보시면 정의역은 여전히 실수 전체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치역이 바뀌거든요. 자, 치역이 아까는 양의 실수 전체였는데 y가 n보다 큰 실수가 치역이 됩니다. 자, 왜냐 봤더니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지수 형태의 식은 무조건 양수밖에 안 되거든. 그치? 얘가 양의 실수 전체였는데 거기서 n만큼 값을 다 키웠으니까 n보다 큰 실수 전체입니다 라고 쓰시는 게 맞다는 거야. 즉 그래프가 여기가 원래 x축이었는데 얘를 위쪽으로 n만큼 올려버리면 여기가 y는 n이라고 써져 있으면 n보다 큰 값만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n보다 큰 실수 전체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변하지 않죠. 밑이 1보다 클 때 증가함수인 것과 밑이 0과 1 사이 숫자일 때 감소함수인 거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 변하고요. 그 다음 뭐가 변하냐? 점근선 바뀌죠. 점근선이 y는 0이라고 y는 n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점근선이. 점근선은 y는 n이라고 바뀌고요. 기준점도 바뀝니다. 자, 우리 기준점은 어떻게 찾는다고? 항상 지수가 0 되는 값을 기준점으로 본다고. 그래서 지수가 0이 되려면 x에다가 m 대입하셔야 되고요. x에다 m 대입해보면 이 지수가 통째로 1이 되니까 1 플러스 n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이 점은 항상 지날 거예요. 밑이 바뀌어도 이 점은 항상 지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어디가 변해? 이거 세 개가 변하죠. 그쵸? 이거 세 개가 변합니다. 이거 세 개가 변해서 그리고 특히 지수함수는 유리함수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함수들은 우리가 점근선을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주시거든요. 이거 오늘 수업 지금 수업하는 수업 표정. 네. 점근선 어떻게 찾냐면 이 지수 통째로 0이라고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남는 y 값이 항상 점근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좀 복잡하게 써볼게요. y는 3 곱하기 2에 뭐 2x 빼기 1 플러스 5. 자, 이런 지수함수가 있어. 이 녀석의 점근선은 지수를 가지고 있는 덩어리 통째로 다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y는 5가 점근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여기에 뭐가 곱해져 있고 더해져 있고 이런 거 다 무시하셔도 돼요. 그렇죠? 점근선 찾고자 할 땐 지수 통째로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y의 값이 점근선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좀 신기한 게 하나 써져 있죠. 자, 지수함수에서 요 녀석 y는 k 곱하기 a의 x승. 자, 이 앞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는 녀석들을 그럼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냐면 지수함수에서는 항상 요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건 x축 평행이동으로 간주를 하셔야 돼. 잘 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 자, 이런 건 좀 쉬워. 4 곱하기 2의 x승. 자, 이런 것들은 어차피 2의 x 플러스 2승 이렇게 쓰면 되니까 y는 2의 x승 그래프를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네 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y는 3 곱하기 2의 x승. 선생님 이거 3은 지수 이거 어떻게 바꿔요? 자가 아니고 우리가 로그에서 지난 시간에 로그에서 로그 a의 b가 얘가 b가 됩니다라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의 밑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2의 로그 2의 3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곱하기 2의 x승. 이렇게 바꿔 쓰면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입니다. 자, 이렇게 써지니까 2의 x승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라고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로그 함수에서는 지수 함수에서는 앞에 무언가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건 x축 평행이동으로 간주하자. 굳이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까지 외우고 싶으면 굳이 마이너스 로그 a의 k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굳이 외우고 있지 않아도 뭐 자연스럽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대칭 이동 한번 볼게요. 대칭. 아이고. 차차차차차. 대칭 이동. 우리 역시나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운 대칭 이동. y는 자, fx라고 하는 녀석을 x축에 대하여 대칭시킬 때가 있고 y축에 대하여 대칭시킬 때가 있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시킬 때도 있죠. 이거 말고 뭐 y는 x에 대해 대칭시킬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거 3개 위주로 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x축 대칭시킨다는 건 우변에 있는 식 전체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우변에 있는 식 전체 부호를 바꾸면 x축 대칭이고요. y축 대칭은 대칭은 x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x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원점 대칭이라는 건 사실 이게 180도 회전 이동인데 회전입니다. 회전. 근데 이제 x축 대칭과 원점 대칭을 그냥 한 번씩 시켜주시면 됩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x 우리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지수함수를 y는 a의 x승 이 녀석을 우리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을 한번 좀 시켜볼게요. 그래서 x축 대칭을 시키면 y는 마이너스 a의 x승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를 y축 대칭을 시켰을 땐 우리 a의 마이너스 x라고 써야 하는데 얘는 뭐랑 똑같다? 우리 아까 a분의 1의 x승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둘 다 한 번씩 시키는 거니까 이게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의 x승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이때 정의역과 치역과 증가 감소 상태와 기준점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좀 관찰을 해볼게요. 알았죠? 자, 봐봐. 우리가 원래 지수함수가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하면 걔를 x축 대칭을 시켜버리면 요렇게 생겼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정의역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정의역 자체는 뭐 모든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언제나 실수 전체예요. 언제나 실수 전체인데 이제 치역은 좀 바뀔 겁니다. 아까 요 기본형 지수함수는 양의 실수 전체였는데 얘를 x축 대칭시키면서 x축 아래쪽만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까 치역은 그럼 안 되겠죠. 치역은 이게 음의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y축 대칭시킨 건 이렇게 있을 거라 여전히 x축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거라 요 두 번째 녀석은 y축 대칭시킨 건 치역이 안 바뀌죠. 자, 여기 뒤에다 이렇게 쓸게요. 아래쪽에다가 변이라고 쓸게요. 얘는 안변이라고 쓸게요. 즉 원래 요 녀석 치역과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를 그냥 써놓는 겁니다. 알았죠? 그다음 원점 대칭시키면은 그러면은 야 얘를 원점 대칭시킨 건 y축 대칭시킨 녀석을 x축 대칭시키면 되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즉 얘도 치역이 y는 0보다 작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얘도 변하는 녀석이죠. 처음 함수 대비 치역이 변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증가 감소 상태를 볼 건데 증가 감소 상태. 증감이라고 쓸게요. 얘도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원래 요 녀석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함수일 수도 있으니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만 좀 보자고. 알았지? 증가함수는 x축 대칭시키면 여전히 증가함수예요. 마찬가지로 봐봐. 이거 미친놈이네. 증가함수는 x축 대칭시키면 얘인데 감소함수로 바뀌죠. 마찬가지로 이 감소함수 봐봐. 이 감소함수는 x축 대칭시키면 얘인데 증가함수로 바뀌어. 즉 x축 대칭시키면 변함.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즉 변한다는 말이 이 녀석이 증가함수였으면 얘는 감소함수로 바뀝니다. 얘가 감소함수면 얘는 증가함수로 바뀝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y축 대칭은 역시 변합니다. 원점 대칭만 안 변해요. 그래프가 똑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함수가 증가함수면 원점 대칭시킨 함수도 증가함수입니다 라고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고요. 점근선 당연히 안 바뀌겠죠. 그렇죠? 점근선 이런 거 바뀌지 않고요. 기준점이 또 바뀝니다. 자, 기준점은 말했지만 언제나 지수가 0 되는 값이 지수함수의 기준점으로 볼 거거든. 그럼 얘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와버린다고. 즉 얘 기준점이 0,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기준점이 변하죠. 변합니다. 기준점 변하고요. 이 녀석은 x에다 0 대입하면 여전히 0,1 나올 거니까 0,1 기준점이 안 변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세 번째는 얘는 0 집어넣으면 또 0,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준점이 0,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기준점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봐봐. x축 대칭시키면 다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 그 다음 y축 대칭시켰을 때는 증가 감소만 변하고 치역과 기준점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원점 대칭시키면은 얘랑 좀 반대 상황입니다. y축 대칭시킨 녀석과 y축 대칭시켰을 때 변하던 녀석은 안 변하고 안 변하던 녀석은 변한다. 이제 이렇게 바뀔 건데 이걸 가지고 지수함수의 그래프들을 좀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 자, 내가 그래서 그래프들을 좀 몇 개 좀 그려볼게요. 알았지? 여기는 사실 지수함수 그래프 잘 그리니 뭐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라. 자, 아래쪽에 예제 몇 개 써놨는데 1번은 평행이동된 거라 y는 자, 잘 봐. 2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인데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잘 찾으시면 돼. 세 가지만. 점근선 먼저 찾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점 찾고요. 세 번째 증가감소 파악하시면 돼. 자, 이렇게 세 개만 잘 파악하시면 모든 지수함수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생겼어도 수빈아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으니까 자, 점근선은 y는 2조. 좀 전에 말했지만 지수가 통째로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남은 y 값이 언제나 점근선이고요.
정역하고 치역은 왜 관찰 안 해요? 정역은 실수 전체니까 관찰 안 하는 거고요. 치역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해석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치역 안 그리는 거 관찰 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기준점. 기준점은 항상 지수에 0 되는 값 대입하라 그랬죠. 그렇죠? 지수에 0 되는 값 대입하면 1 대입해야 되고 1 대입하면 3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숙제 좀 줍시다. 자, 그 다음 증가함수 상태. 원래 이의 x승이 증가함수잖아.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인데 평행 이동만 해서는 증가함수 상태는 당연히 안 바뀌니까 증가라고 써야겠죠. 자, 이 세 개의 정보를 토대로 그러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y는 2에다가 점근선 하나 그려놓고 1,3 기준점 하나 표시해놓고 여기까지 오케이? 증가함수. 얘가 점근선이 되는 증가함수가 이렇게 생겨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얘가 점근선이 되는 증가함수 이렇게 생겨야 돼. 요 점을 지나야 하니까 위쪽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는 감소함수니까 안 되고. 선생님 얘를 점근선으로 한 증가함수 이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1,3을 못 지나니까 안 되고. 그치? 이거 세 개 파악하면 그래프가 사실상 결정된다 이거야. 자, 두 번째 거 해볼까 이제? y는 자, 우리 거기 8분의 1은 참고로 2의 마이너스 3승으로 보이셔야 돼요. 알았죠? 이해돼? 이해돼? 2의 마이너스 3승으로 보면 2의 x 마이너스 3의 빼기 1. 자, 얘도 그냥 평행이동만을 찾을 수 있으니까 점근선부터 찾아보면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그 다음 기준점은 4 대입하셔야죠. 4 대입하면 0 나올 겁니다. 기준점 4,0이고 증가감소는 증가 상태입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증가 감소 상태는 증이라고 볼 수 있죠. 얘만 보면 돼. 어차피 평행 이동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럼 얘도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야? x축, y축 이렇게 있고 점근선 y는 마이너스 2 그거 여기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어. 자, 그 다음 어디를 어휴 미친놈 3 대입해야죠.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3,0을 지나야 돼. 봐봐. 얘를 점근선으로 하고 여기를 지나는 증가함수.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오케이? 자,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4에 자, 마이너스 얘는 식을 좀 같이 좀 정리해 볼까? 2분의 1에 x승 플러스 4인데 자, 보시면 마이너스하고 2의 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x승하고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2분의 1의 x승을 훼손하고 싶지 않으면 얘를 2분의 1로 맞춰주는 거야. 4라는 게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이거든요. 그렇죠? 지수의 음수가 역수치해주고 제곱하면 딱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마이너스에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승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봐봐. 점근선은 y는 4죠. 왜? 얘 통째로 없어진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기준점은 지수에 0 되는 값 2 대입하면 2,3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가감소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잘 봐. 어차피 평행이동은 증가감소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해. 그치? 평행이동은 무시한 채로 2분의 1의 x승에 마이너스 붙인 것만 보면 마이너스 없으면 감소함수인데 마이너스 붙어서 x축 대칭시켰으니까 감소함수를 x축 대칭시켰네? 증가함수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 마이너스도 없고 2분의 1 x승만 보면 감소함수인데 식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네? 부호를 바꿨네? x축 대칭시켰네? x축 대칭되면 감소함수는 증가함수로 바뀌네. 따라서 증가감소는 증가상태.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개의 정보를 토대로 좌표 평면에 이게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한두 번 배운 친구들도 생각보다 이걸 자연스럽게 못 그려가지고 내가 이걸 좀 초딩 설명하듯이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게 4예요. 여기 4고요. 그다음 2,3은 확실히 얘보다 아래쪽에 있잖아. 2,3이 이쯤 있을 거야. 2,3. 이렇게. 여기를 지날 거라고. 봐봐. 증가함수면서 얘를 점근선으로 갖는 이 점을 지나는 함수. 이런 식으로 생각해줘.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이게 참고로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x축, y축하고 만나잖아, 보통. 이렇게 만나는 녀석들은 절편까지 표시해주면 좋거든. y절편 찾으려고 x에 0 대입해보면 0, 근데 또 하필 딱 0을 지납니다. 0,0을 지나서 사실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리자면 원점도 지나야 돼요. 좀 이렇게 생긴 좀 이쁘게 생긴
이런 지수함수입니다라고 그려주시면 문제 풀 때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그래프는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뭐 이해 안 돼? 오씨. 자, 내가 니들이 잘 찾나 안 찾나 한번 틀리게 써봤어요. 자, 문제 좀 몇 개 좀 풀고 올게요, 우리. 짜잔. 짜잔, 짠짠짠. 자. 개념은, 지수함수 기본 개념은 끝이야. 근데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돼.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다 풀 수 있어. 다만, 요 단원이 수학 1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수학 1에선 지수함수, 로그함수 요 단원에서 그 수능 킬러 문제 수준의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학교 시험이 문제야. 왜 학교 시험이 왜 문제냐면 학교 시험에다가 선생님들이 수능 30번 문제 숫자 바꿔서 낼 거야. 그럼 수능 30번 문제는 있잖아. 처음 보는 사람이 풀었을 때 얘가 진짜 빠르게 잘 풀었다 해서 그런 애들이 완전 진짜 얘 천재네, 얘 수학 진짜 잘하네, 이런 애들이 한 7, 8분 걸린단 말이야. 처음 풀어보라고 하면 진짜 빨리 잘 풀었다는 가정하에, 진짜 빨리 잘 풀었다는 가정하에고 평균 여차저차 푸는 애들은 15분, 20분이 걸려요. 학교 시험에서 한 문제에 15분, 20분을 쓰라는 건 아니잖아, 그치? 즉 우리는 웬만한 2단원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채로 시험을 보기 시작해야 돼. 수능 이게 29번, 30번 문제가 이 단원에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많아서 내가 다 풀어주진 못하고 일단 내신 대비할 때 내가 미리 얘기를 하는데 내신 대비도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또 내신 대비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드릴 거고 여기서는 일단 맛보기 정도 아주 조금만 좀 풀어볼게요. 우리 오늘 그거 다 풀면 킬러 문제를 풀어주면 대략 어느 정도냐면 한 시간에 내가 한 3개 정도밖에 못 풀어줘요. 내가 그냥 답지들 이렇게 풀면 되지 끄덕끄덕 이게 아니란 말이야. 막 저 뒤에서 막 이러고 있어. 막 이해 안 되면 또 다시 설명해줘. 이해를 하기 위한 설명을 하려면 좀 자세하게 해줄 수 없다 보니까 오늘 절대 다 못하거든요. 자, 일단 그래서 문제들 하나씩 좀 볼게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의 패턴 1번. 자, 지수함수 그래프 기본형이라고 해서 그냥 기본적인 지수함수, 지수함수의 성질인데 1이 아닌 어떤 양수가 있답니다. 근데 문제에서 1이 아니라 그랬지 a, b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른다고요. 알았죠? 자, 이런 지수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fx와 gx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때 보기 중 옳은 것을 항상 고른 것은 인데 기억번 fn이 양수 n이죠. n은 양수입니다. n보다 크니? 를 물어보는데, 자, 이게 내가 이걸 케이스를 나눠 볼게요. A가 B보다 크고 그 B가 1보다도 클 수 있고, 아니면 A가 B보다 큰데 걔네 둘 다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A는 1보다 크고 B는 1보다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fx와 gx의 그래프가 있잖아.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클 때는 둘 다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그려질 거고, 내 거야? 할아버지인데? 내 할아버지가 이따 전화를 드려야지.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자, 이건 A가 1보다 크고 B보다 크고 B가 1보다 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Y쪽 오른쪽 봤을 때 위에 있는 녀석이 밑이 더 큰 거니까 이게 fx 그래프고요. 이게 gx 그래프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1보다 작아 A가. 하지만 A는 B보다 클 때의 그래프는 둘 다 감소함수잖아. 그러니까 둘 다 감소함수니까 두 개의 지수함수가 하나 좀 가파르게, 하나 덜 가파르게. 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할 때 역시나 Y쪽 오른쪽 기준으로 위에 있는 녀석이 fx니까 이 녀석이 fx고 이 녀석이 gx 그래프겠지. 그치? 밑에 큰 녀석이 더 위에 있어야 하니까. 그쵸? 자, 세 번째는 자, A는 1보다 크고 노란색으로 깔맞춤 했어야죠. A는 1보다 크고 B는 1보다 작을 때, 즉 fx는 그럼 증가함수고요.
gx는 감소함수입니다. 아이씨, 미친놈. 자, 잘 그려야지, 그림을. 자, 증가함수고, 여기를 지나는 감소함수가 이런 식으로 얘가 fx고 얘가 gx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번. 어떤 양수를 대입하면 fx 값이 항상 크니. 자, 그럼 두 번째 그림 보면 거짓임을, 거짓인가요? 참인가요? 참이네요. 그쵸? 왜냐면 봐봐. n이 이쯤 있어요. 그럼 fx에 대입한 게 더 크죠? n은 무조건 양수니까 오른쪽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 y축. n이 여기 있어요? 누가 더 커요? fx가 더 크죠, 그쵸? n이 여기 있어도, 이 그림에서도 fx가 더 위에 있습니다. 기억번 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억번 참이고요. 자, 니은번. fn이 f-n보다 g-n보다 작으면, 즉 니은번은 자, fn이 작대 g의 -n보다 작으면, 아하, a는 1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봐봐. 자, 여기가 n이라고 하면 -n 이쯤 그어보겠습니다. 여기가 n이라고 하면 -n 반대쪽에 이렇게 그어볼게요. n -n. 여기가 n이라고 하면 -n 대칭되게 이쯤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그래프는 fn은 요점의 y좌표고요. 그렇죠? g-n은 요점의 y좌표입니다. 절대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지. 왜? 이 점의 y좌표가 얼마인지 몰라도 1보다 클 거고, 이 점의 y좌표는 얼마인지 몰라도 1보다 작을 거니까. 절대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건 관찰하지 마세요. 이게 거짓이란 말이 아니라, 이걸 만족시키면 a가 1보다 크냐 물어보는 건데,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그림만 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멍 때리면 안 돼. 듣고 있어? 아, 너요. 나연이 너. 이해돼? 자, 근데 봐봐. 얘는 만족시킬 수 있지. 왜? fn이 요점의 y좌표입니다. 미친놈. 요점의 y좌표가 fn이고요. g-n은 요점의 y좌표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크니까 만족시킬 수 있는데, a는 1보다 작네? 거짓이야. 이것만 보면. 세 번째 볼 필요 없이. 거짓인 상황 하나만 발생시켜도 얘는 거짓임이 확인이 되니까. 되셨나요? 지워됐어요? 오케이. 자, 세 번째, 세 번째. 자, 디귿번. 자, 디귿번은 fn과 g-n이 똑같아야 돼요. 자, fn과 그럼 g-n이 언제 똑같아질 수 있냐면, 이런 그림에서 똑같아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그림에서도 봐봐. 자, 저런 그림에서도 두 개의 지수함수가 n을 대입했을 때랑 -n을 대입했을 때랑 똑같아지려면, 이게 길이가 이렇게 딱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즉,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fx와 gx가 y축 대칭이란 얘기거든. 그치?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지수함수가 y축 대칭이 되려면 그 밑이 서로 역수 관계에 있어야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아하, 그럼 그때 b는 a분의 1과 똑같은 값이겠구나 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y축 대칭이 되기 위해선 지수함수가 y축 대칭이 되려면 이 두 개의 밑이 서로 역수 관계여야 하니까, 그러면 f의 n분의 1을 집어넣은 것과 g에다가 -n분의 1을 집어넣은 거에, 이제 디귿번에서 그러면 n 곱하기 f n분의 1과 g의 -n분의 1이 똑같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n 곱하기 f n분의 1이라는 게 그럼 a의 n분의 1승,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요 녀석은 이거 오타예요. 이거 지우세요. 이거 오타입니다. 그냥 fn분의 1과 g-n분의 1이 똑같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예요. 미안해요. 없습니다. 자, 얘랑, 그럼 g-n분의 1은 b의 -n분의 1승인데, b의 -n분의 1승이 b분의 1의 n분의 1승으로 바꿀 수 있거든. 그쵸? 근데 둘이 역수관계일 때는, b가 a분의 1일 때는 그럼 얘가 a의 n분의 1승이랑 똑같다라고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은 똑같습니다라고 이때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귿번 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되게 기본적인 문제죠. 그쵸? 자, 천천히 풀어볼까? 왜냐면 이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먼저 봅시다. 다음 페이지가 있잖아. 이게 문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일단 자, 두 지수함수가 있어. 두 지수함수가 있는데, fx가
A에 bx-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gx가 A에 1-bx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fx 그래프와 gx의 그래프 얘네 둘은 x는 2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라고 하고요. 그럼 f4 플러스 g4는 2분의 5입니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 a와 b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는데 a는 0과 1 사이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딱 보면 문제가 사실 상당히 어렵게 생겼거든. 이게 근데 있잖아. 모의고사 13번, 수능 문제, 기출문제 13번이야, 13번. 와, 엄청 앞번호 문제라는 거잖아, 이게. 그치? 모의고사, 너희들 1학년 때 모의고사 봐보면 알겠지만 13번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수준이 아니거든. 무슨 말이야? 4점짜리인데 13번으로 나온 문제거든요, 이게. 되게 옛날 문제긴 한데, 자, 봅시다. 일단, x는 이 대칭입니다가 무엇을 의미하냐? x는 2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가 한 녀석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얘를 기준으로 대칭시킨 다른 하나가 좀 이렇게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거든. 이게 지금 둘이 서로 x는 2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 말 자체가, 그럼 2일 때 두 개의 함수값은 일단 똑같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게 지수함수니까 하나 증가함수, 하나 감소함수일 거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F2랑 G2랑 똑같겠네? F2는 A의 2B-1승이고요. G2는 A의 1-2B승인데 뭐 둘이 같으려면 지수끼리 같아야겠지. 그렇지? 밑은 어차피 똑같은 숫자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B가 얼마입니다? 2분의 1입니다. 라고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B는 이렇게 찾았어요. 그 다음 A를 어떻게 찾을 건데, 자, 여기다가 4라고 놓고 계산을 해보면, 식이 별로 안 이뻐요. 식이 별로 안 이쁘거든. 자, 우리 문제에서, 자, 편의상 그냥 내 맘대로. 아닌데, fx가 밑이 0과 1 사이 숫자니까 fx를 감소함수, gx를 증가함수라고 이렇게 놓고, 자, 그럼 2가 여기 있으면, 4가 있다고 치자. 그럼 f4랑 g4라는 게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를 합치면 2분의 5입니다. 라는 거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두 점의 y좌표의 합이 2분의 5입니다라는 건데 요 점의 y좌표랑 요 점 y좌표가 똑같은 데를 잡아보면 여기가 0일 거예요. 왜? 이 기준 대칭이니까요. 그치? 마찬가지로 얘랑 y좌표 똑같은 점 찾아보면 여기 찍힐 겁니다. 근데 이 점의 y좌표는 그럼 g0이잖아. 따라서 fx의 4 대입한 값하고 g에다 0 대입한 값이 똑같습니다. 이 녀석은 g에다 0 대입한 값하고 똑같고요. gx에다 4 대입한 값하고 fx의 0 대입한 값은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두 개를 더한 게 2분의 5입니다. 라고씩 세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대입하면 뭐가 편한데 0 대입해봐. 이쁘게 나와. a에 0 대입. gx에 여기 x에 0 대입해봐. f0은 a의 마이너스 1승. 자, 얘가 얼마야? 2분의 5란 얘기야. 그럼 a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게 이게 a분의 1이니까 요 식의 양변에 2a를 이렇게 딱 곱하잖아? 그럼 2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는 0. 자,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2차 방정식 풀면 2 또는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a가 0과 1 사이 숫자를 그랬으니까 정답은 2분의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게 사실 지수함수의 성질을 써서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x는 2가 대칭입니다 라는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이제 좀 관건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x는 2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참고로 이거 하나 여기 아래쪽에다 어디다 써볼까요? 우리 이런 것 좀 외우고 계시면 참 좋을 텐데. 자, 내가 오늘은 이걸 좀 함수의 성질들이 다시 좀 기억이 안 날 거라 이걸 좀 많이 상기시키는 수업을 할 겁니다. 왜냐면 다음 시간 수업에 오늘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갈 거거든. 근데 다음 시간이 로그 함수 할 건데 오늘보다 설명할 게 좀 많아, 로그 함수에는. 그래서 다음 시간은 함수의 성질들을 많이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봐봐. 자, 우리 이거 다 외우고 계신가요? y는 fx 그래프를. 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자, 쉬운 거부터 해볼게. 이거 아까도 나왔죠. 얘는 x축 대칭 2번 y축. 이건 아까도 했으니까. 대칭 원점. 이거 아는 친구들 안 써도 돼. 여기까지는 안 써도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다 시킬 수 있잖아. 그치?
이것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y는 x에 대해 대칭. 이것도 안 써도 될걸?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도 안 써도 될걸? 여기까지는 아마 아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여기서부터가 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y는 x 플러스 k, 어떤 k는 그냥 상수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대칭. 사실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뭘 아셔야 되냐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6번 몇 개 좀 생략하고 이거 x는 a에 대해 대칭. 어떤 이 y축하고 평행한 직선에 대해 대칭을 시키는 거죠. 7번 y는 b에 대하여 대칭. 안 돼. 8번 a, b에 대하여 대칭. 자, 이거 세 개가 종종 좀 많이 나오죠. 이게 좀 기본형 말고 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요 녀석들인데, 자, 우리 x축 대칭을 우리가 마이너스 fx 이렇게 쓰잖아. 자,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요 위에 어떤 점을 골라서 그 점을 x축 대칭시킨 점이 이 함수 위에 점이 돼야 되잖아. 근데 함수 위에 어떤 점을 골라서 x축 대칭시키면 y좌표 부호가 반대일 거란 말이야. 그치? 즉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나오니까 여기서 부호를 다시 한번 바꿔줘야 합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 자, 그러면 x는 a에 대하여 대칭. x는 a, 이거부터 봐야 되는데 요 녀석 짝꿍이 얘거든. x축 대칭의 짝꿍이 요 녀석인데, 자 보시면 이런 거야. 어떤 함수가 fx가 요렇게 있어. 대충 요렇게 있다고 하고 y는 fx가, 그럼 얘를 내가 어떤 y는 b라고 하는 직선이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없이 대칭을 시켜볼 거야. 대칭을 시켜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어딘가 한 점을 잡았을 때 길이가 똑같아지도록 이렇게 대칭이 되겠지. 그치? 그럼 요 식을 뭐라고 쓸 수 있냐 이거야. 자, 요 식을 뭐라고 쓸 수 있냐 봐봐. 뭘 봐야 되냐면 이 y좌표의 평균이 항상 b가 돼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즉 두 개의 y좌표를 더해서 빵이 나와요. 더해서 2b가 나와야 돼요. 평균이. 봐봐. 얘랑 얘가 x축 대칭일 때 왜 마이너스 fx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 y좌표의 평균이 빵인 거야. 혼자나 x축 위에 점. 두 개를 더한 게 빵이 되면 y좌표의 평균도 빵이 나오니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 즉 y는 b에 대한 대칭은 얘랑 평균이 b가 나오게, 즉 2b에서 fx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게 y는 b에 대하여 대칭시킨 함수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y는 2b 마이너스 fx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y는 b에 대하여 대칭시킨 함수예요. 자, 그 다음 얘 짝꿍이 얘거든. 얘 짝꿍이 y축 대칭 함수의 짝꿍이 얘야. 우리 y축 대칭은 x에만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붙이잖아. 이렇게 x 앞에만. 자, 이건 왜 그런 거냐면 y축 대칭도 보면 어딘가 선을 그려서 길이가 같으려면 어디에 x를 넣는 거랑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게 언제나 똑같다라는 성질을 만족시켜서 그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즉 얘랑 얘 봐봐. y축, y축이라는 게 x는 0이잖아. x는 0. x는 0 기준으로 대칭인 함수가 x좌표의 평균이 0이 되게끔 잡으시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거든. x좌표의 평균이 0이 된다라고 잡아주시면 돼. 즉 x는 a 대칭도 여기 x는 a 이렇게 있고 증가함수 있고 뭐 감소함수 있고 뭐 이렇게 x는 a 대칭되게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 요 점하고 평균이 a가 나오게 잡아주시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뭐 여기 f, 뭐 알파, f, 여기 베타라고 하면 요 함수에 알파를 집어넣은 것과 요 함수에 베타를 집어넣은 거에 알파와 베타의 평균이 a입니다인데, 자 무슨 얘기야? 여기는 x라고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써져 있어야 되냐면 괄호 안에가 이 x와 요 녀석의 평균이 a가 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a가 되도록, 즉 2a-x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2a-x라고 써주시면 이게 x는 a에 대하여 대칭시킨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잘 봐. 원점 대칭은요? 원점 대칭이 x축, y축 대칭 한 번씩 시켜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 b에 대한 점대칭은 이거 a, b를 기준으로 180도 회전시키세요 이런 얘기거든. 얘는 그러니까 얘 한 번, 얘 한 번 해주시면 돼. 오케이? 따라서 2b-f의 2a 빼기 x 착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a, b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이렇게 쓴다. 이거를 알 때와 모를 때 좀 풀이의 효율 차이가 좀 많이 날 거라. 자, 다음 더 있어요. 더 있어. 다음 제목은 우함수와 기함수인데 우함수부터 볼게요. 우리 우함수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종종 나올 건데 우함수는 우리 y축 대칭함수를 우함수라고 불러요. 자, 봐봐. 어떤 y는 fx를 y축 대칭시켰다라는 말과 다시 어떤 y는 fx라는 함수를 y축 대칭시켰다라는 말과 fx가 y축 대칭함수입니다 라는 말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어떤 함수를 y축 대칭시키세요. 대칭시킨 함수입니다. 이런 말하고 fx는 y축 대칭함수다 라는 말은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 fx 지 혼자서 y축 대칭시킨 함수라는 얘기야. 이 두 함수는 서로 y축 대칭 관계입니다. 이거는 이 함수를 y축 대칭시키면 얘가 됩니다. 이런 얘기고 fx가 y축 대칭함수입니다 라는 말은 지 혼자 y축에 대해 대칭함수인데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함수 중에 y축 대칭함수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2차 함수 y는 x제곱 같은 녀석들. x 그려놓고 y축 저걸 딱 포개지잖아. 그치? 이런 걸 y축 대칭함수라고 부르고 그런 함수를 우함수라고 불러. 자, 그럼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식을 우함수라고 부르거든. f-x는 fx. 자,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우함수라고 불러. 선생님, 이런 걸 어떻게 다 외우죠? 자, 뭘 외우는 거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봐봐. y축 대칭함수, y는 x제곱을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하면 돼. 자, y는 x제곱을 y축 대칭시켜봐. 바뀌어? 안 바뀌어. 즉, y축 대칭함수는 그 자기 자신을 y축 대칭시키기 전이나 후나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야. 이해돼? 이 식이 가지고 있는 게 봐봐. y는 fx를 y축 대칭시킨 함수와 처음 함수가 똑같습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라고 이게.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이게 해석이 그래야지만 이 관계식을 봤을 때 이걸 떠올려야 되는데 이 관계식이 해석이 돼야 이게 떠올리는데 여기 막 달달달 막 영어 단어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고 알았지. 하다못해 영어 단어도 막 그 접두사 접미사 막 해가지고 막 외우잖아. 막 그치?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뭐 또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 x는 a를 기준으로 대칭함수.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함수 fx가 x는 a 기준 대칭함수입니다 라는 말이 어떤 함수가 x는 a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상태인 거야. 이런 함수를 x는 a 대칭함수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 함수를 나타내는 관계식을 뭐라고 쓸 거냐면 똑같아. fx 그래프랑 x는 a 대칭시킨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라는 의미거든. 그렇죠? 이 함수는 x는 a 대칭시켜도 아무것도 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녀석을 나타내는 의미가 fx와 f2a 빼기 x가 똑같습니다 라는 거야. 자, 기준은 평균이 이 두 숫자의 평균이 a가 나온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지. 그래서 얘를 조금 변형해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봤어. 고1 때도 많이 나와. fa 플러스 x와 fa 마이너스 x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종종 봤을걸?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봐봐. 얘도 포인트는 이거야. 평균이 a가 되는 게 포인트야. 아,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 그럼 x는 a 대칭함수이구나 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 이걸 알고 해석할 때랑 모를 때랑 차이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이런 거 또 얘기하지 않을 거라서 이제 오늘 좀 나오는 김에 싹 다 얘기를 해볼게요. 알았죠? 자, 세 번째는 기함수가 있어요. 기함수. 자, 우리 기함수라고 하는 건 원점 대칭 함수를 기함수라고. 동영상 켰지? 아, 씨, 간담회 서늘해 가지고 찾기. 원점 대칭 함수. 자, 요 녀석을 우리가 기함수라고 불러. 역시나 말 그대로
원점 대칭 함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참고로 이거 아무 데도 안 써있고, 이게 안 써있는 이유는, 혹시 처음 들어보니, 너? 이렇게 1학년 때, 사실 1학년 때 이게 다 알려주는 내용들, 도형의 이동을 할 때 그 단원에서 사실 다 배우는 얘기라서 이 책에 따로 써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잘 모르거든. 자, 원점 대칭 함수는 말 그대로 어떤 fx가 있는데 그걸 원점 대칭, 즉 원점 기준으로 한 바퀴 돌려도, 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 종이 한가운데 원점이 찍혀 있는데 얘 뒤집는다고 해도 그래프가 안 바뀐다는 거지, 처음과. 이런 함수를 원점 대칭 함수라고 부르고, 그럼 얘를 나타내는 관계식이 f-x가 마이너스 fx입니다. 자, 이렇게 쓰는데 이건 역시 왜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원점 대칭 함수라는 건 방금 떨어뜨리고 다 보셨네. y는 마이너스 f-x라고 쓰는 거거든. 즉 fx랑 원점 대칭 시킨 녀석이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이런 의미야. 근데 둘이 똑같다 놓고 해놓고 f-x는 정리하면 마이너스가 이쪽에 넘어가는 거지. 마이너스 부호의 위치만 달라지는 거야. 즉 얘가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놓고 해석하는 게 편하죠. fx 그래프랑 원점 대칭 시킨 그래프가 똑같은 함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럼 뭐도 있겠어? a, b의 대칭 함수도 있다. 우리 수학 1을 한 번이라도 배워보신 친구들은 sin x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안단 말이야.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제 한 주기만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이게 이 점 기준으로 대칭이거든. 무슨 말이야? 한 점 잡아서 이 점 기준으로 대칭시키면 다시 여기 함수 위에 점이 그대로 찍힌다 이거지. 즉 여기다가 이렇게 딱 바늘 꽂아놓고 얘 180도 회전시켜도 그래프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 여기까지 오케이? 즉 이런 함수가 지금 요 점 기준 대칭 함수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오케이? 물론 사인, 코사인 말고도 종류가 엄청 많죠. 자, 그럼 역시 a, b 대칭 함수를 나타내는 식은 뭐겠어? y는 fx 그래프를 a, b에 대칭시켰더니 처음 y는 fx랑 일치한다,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y는 fx 그래프는 일치해. 뭐랑? a, b 대칭시킨 녀석과 일치하는 이런 함수를 a, b 대칭 함수라고 하고, 책에는 주로 이렇게 써져 있어. 이항해서 플러스 f 2a 빼기 x는 2b, 이렇게 써져 있어. 어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시킨대 하면 a, b에 대해 대칭 함수구나 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수원수투에서는 특히 알고 계셔야 돼. 많이 나와. 근데 얘도 조금 변형을 해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변형을 해서, 자, 일단 얘부터 해석해 볼게. 봐봐. 괄호 안에 들어가는 x좌표의 평균이 a인 거예요. 그리고 y좌표끼리, 이렇게 y좌표잖아. y좌표의 평균이 b인 거야. 그렇잖아. 두 개를 더해서 2b입니다 라는 건 평균이 b입니다 라는 얘기잖아. 괄호 안에 있는 x끼리의 평균은 a가 되잖아. 더해서 2로 나누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a, b에 대하여 대칭함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고, 얘를 좀 변형시켜서 뭐라고도 써있냐면 뿅뿅 f a 플러스 x 더하기 a 마이너스 x는 2b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기도 한다는 거. 역시나 봐봐. 괄호 안에 있는 녀석들의 평균은 a가 되고, y좌표, 즉 이 y좌표끼리의 평균이 봐봐, 두 개를 더해서 2b입니다니까 평균이 b입니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즉 a, b에 대하여 대칭 함수입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식이다 라는 거고, 저런 표현을 만나면 당황하지 말라고 알려줘. 니들이 문제 풀다가 손으로 저 식을 쓸 일은 절대 없어. 저런 식이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져 있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만 파악을 하자라는 거야. 알았지? 절대 손으로 쓸 일은 아마 지금 필기하면서가 마지막일 거지만 기억을 해주자.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은 아니고 사실 1학년 때 배우고 왔어야 하는 내용들이지만 잘 모를 거니까 써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관련된 문제 또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짜잔짠짠짠. 어이구.
자, 3번 문제가 그림과 같이 y는 2의 x승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 녀석을 y축 대칭 이동한 후 오른쪽으로 4분의 1만큼 위로 4분의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곡선을 gx라고 한답니다. 그때 fx와 y는 x 플러스 1이 만나는 점을 a, 그 다음에 누구냐 b 0,1 해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k라고 한답니다. 그때 k 제곱값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지수함수가 y는 2의 x승의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가 0,1이죠. y는 x 플러스 1이 그래서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답니다. 자, 참고로 요 교점은 얼마인가요? 라고 놓고 이거 안 적어도 돼. 이걸 얼마인지 찾고 싶으면 이걸 풀어야 되겠지, 그치? 참고로 이런 식들은 계산해서 못 찾습니다. 알았죠?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알았죠? 유일한 방법은 어떤 숫자를 딱 대입해봤더니 똑같더라 이렇게 찾는 것밖에 없어서 여기는 어차피 찾지도 못할지언정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알았죠?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라 이거야. 알았지? 이런 지점은 그냥 우연히 0 대입하면, 봐봐, 0 대입하면 똑같네니까 여기서 교점입니다 정도는 이런 거 정도만 찾을 수 있지 계산이 안 돼. 절대 지수와 당식 이런 거 계산 절대 안 되니까 계산하려고 애쓰지 마시라 이거야. 자, 봐봐. 자, 그럼 우리 문제가 fx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fx는 뭐냐? y는 2의 x승을 먼저 y축 대칭을 시킨 후 그 녀석을 오른쪽으로 4분의 1 위로 4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를 fx라고 한대. 즉, 이 녀석을 오른쪽으로 4분의 1, 위쪽으로 4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가 fx래. 근데 우리 요 녀석 y축 대칭시킨 거 y는 2분의 1의 x 이렇게 쓰잖아. 우리 y축 대칭시킨 거 밑이 역수치해지면 되니까 fx식은 그러면은 2분의 1의 x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라고 쓸 수는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 올게. 근데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선생님 이거 왜 몰라도 돼요? 이 교점 찾을 때 필요하잖아요. 야, 얘들아 이 교점 찾으려면 그럼 얘랑 x 플러스 1이랑 연립할 건데 뭐 계산 되겠냐 이게. 여기도 지수꼴인데 계산 안 되잖아. 그치? 식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자, x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평행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평행 이동했어. 여기서 뭐가 포인트냐면 x축 방향 평행 이동한 값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값이 똑같습니다의 포인트가 있는 거야. 그것과 이 녀석 기울기가 얼마입니다? 1입니다. 이게 뭔 소리지?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은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 똑같다는 건데 야,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은 한 점이 있잖아? 여기서 얼만큼 오른쪽으로 점을 움직이고 움직인 만큼 위로 그대로 올라가면 여전히 다시 함수 위에 점이 돼. 기울기가 1이니까, 그치? 즉, 요 교점이 요 녀석을 오른쪽으로 4분의 1, 위쪽으로 4분의 1 평행 이동해서 얘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럼 요 녀석과 y는 x 플러스 1의 교점에서 오른쪽으로 4분의 1만큼 위로 4분의 1만큼 가서 요 점이 생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점은 4분의 1, 4분의 1일 수밖에 없겠다. 4분의 5겠죠. 4분의 5. 일 수밖에 없겠다. 왜? 여기가 0,1이었으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인데 x축 방향 4분의 1, y축 방향 4분의 1. 기울기 일자리 직선 위의 점인데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그럼 이 점도 기울기 일자리 다시 이 직선 위의 점이고 그럼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4분의 5입니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되고 따라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구해보면 이게 4분의 루트 2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역수치해서 제곱시키면 8인가요? 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거를 지수와 당식들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문제 숫자가 좀 적어. 여기 오른쪽 엑서사이즈 문제가 좀 적은데 적고 좀 어렵습니다. 알았죠? 빰빰. 다음 페이지. 울면서 집에 간 사람 없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뒤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이게 어렵지만 또 설명을 들을 땐 또 할만합니다. 그쵸? 또 워낙 또 설명을 또 잘
잘못 들었나 싶어서 막. 자, 잠 좀 깼어요? 자, 아직 너 수빈이 아직 졸린 것 같은데? 잠 좀 깼어요? 자, 나이 안 졸립죠? 나이 초점이 한 번씩 없었을 때 돌아오고 막 하는 것 같아. 멍 때리지 말고, 알았죠? 화이팅. 민재도 화이팅. 자, 그림과 같이 16페이지. 그림과 같이 y는 2의 x승 그래프를 위에 한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그 a와 b의 x좌표를 각각 점 a의 x좌표를 a라 할 때 그거 하고 있으면 그거 선분의 ab 길이가 1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이 이상의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x승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대. 얘가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승. 자, 이렇게 이 x승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이 함수 위에 어딘가 a라고 하는 점을 잡고 이 점이 a, 2의 a승.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점을 지나고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그때 선분 ab의 길이가 1보다 크고 100보다 작도록 하는 자연수 a는 몇 개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문제를 잘 읽어보면 그냥 이 a라고 하는 점은 이 함수 위에 어디에도 있어도 상관없어. 즉, 그림은 마치 뭔가 a가 오른쪽, b의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어디에도 a의 범위에 대한 제약 같은 게 없기 때문에 a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요. b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어쨌든 이 선분 AB라는 건 X축하고 평행한 선분일 건데, 그럼 선분 AB의 길이를 구할 때는 X좌표 길이의 차만 구하면 되잖아. X좌표 길이의 차가 곧 저 선분 AB의 길이가 될 건데, 그럼 X좌표의 차는 요 점의 X좌표만 잘 찾아주시면 된다고. 알았지? 자, 그래서 어떻게 찾을 거냐? 일단 B라고 하는 점과 A라고 하는 점은 Y좌표가 똑같을 거라 요 함수 위에 Y좌표가 2분의 A, 2의 A승인 녀석을 찾아야 돼. 즉 2의 A승은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승입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잘 보시면 이 15라고 하는 녀석이 2의 로그 2의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승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X죠? 왜 X. 내가 Y좌표가 2의 A승이 되는 X좌표를 지금 찾고 있는 거니까 여기 X입니다. 미안해요. 자, 그럼 2의 로그 2의 15 빼기 X 지수끼리 하나로 합쳐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 둘이 같아야 되겠네? 이 둘이 같으려면 저 지수끼리 다 같아야 되겠네. 따라서 X좌표는 정리하면 로그 2의 15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게 점 B의 X좌표가 로그 2의 15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란 X좌표 길이의 차인데, 얘에서 얘를 빼면 2A 마이너스 로그 2의 15인데, 문제는 누가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주셔야 한다. 됐죠? 절대값을 씌워주셔야 돼. 따라서 우리 문제는 1보다 크고 절대값 2A 마이너스 로그 2의 15 절대값 100 이렇게 될 건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로그 2의 15가 얘가 3점 얼마입니다. 저 3점 얼마죠? 로그 2의 16이 딱 4고 로그 2의 8이 3이니까 얘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으니까 3점 얼마가 될 거라. 자, 얘는 근데 우리가 A가 2 이상 자연수 A의 개수니까 A에다 2부터 대입해 보시면, 2 대입하면 4에서 3점 얼마 뺀 값이 1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없죠. 그쵸? 근데 3 대입해 보시면 6에서 3점 얼마 뺀 건 다 될 거예요. 그쵸? 따라서 A는 3부터 가능합니다. 쭉 다 돼요. 언제까지? 100을 안 넘어가는 걸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이제 1보다 큰 건 다 돼. 그렇잖아. 3점 얼마 뺄 건데 2에다가 4 대입하고 5 대입하고 6 대입하고 막 8, 10, 12 이런 값에서 3점 얼마 빼봤자 1보다는 클 거니까 100을 안 넘어가는 걸 이제 신경을 써야 돼서, 이게 50을 대입하면 100에서 3점 얼마 빼도 100보단 작으니까 되고, 52를 대입해도 52 대입하면 104잖아. 근데 104에서 3점 얼마 빼면 100을 넘어가 버리니까 52는 안 돼. 즉 51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 얼마? 총 49개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짜자잔. 자, 평행 이동을 이용한 넓이 구하기, 넓이 구하는 문제. 자. 18페이지 패턴. 어이씨, 뭐야? 왜 3번이 두 개야? 뭐야? 어이씨, 또 3번이네. 번호가 하나가 밀렸네. 또 3번이에요. 어쨌든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아, 뭐야 이거. 뭐야? 이씨, 뭐야 이씨. 버려 이거. 3번 이건 여기 있으면 안 되네요. 나중에 좀 이따 풀게요. 내일 풀게요. 내일 아니라 금요일 날 풀게요. 3번. 4번 봅시다. 왜 안 풀겠어요? 로그 함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내일 풀게요. 내일. 자, 4번 봅시다. 으악! 내 옆에다 거기다 중요 이렇게 써놨죠. 짱 중요해요. 진짜 짱 중요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금 20페이지에 짱 중요해요. 알았죠? 짱 중요. 엄청 쉬운 문제부터 엄청 어려운 문제까지 있어요. 알았죠? 와, 씨, 미쳤네. 이런 문제까지, 수준까지의 문제가 존재하는 그래프를 이용한 로그 함수 단어에도 똑같은 유형인데 거기서도 하나 풀어줄 건데,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를 찾는 문제가 진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그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대소관계 찾기는 셋 중에 하나를 관찰해야 돼. 셋 중에 하나. 순서대로 기울기, 아니면 길이, 아니면 넓이. 요 셋 중에 하나를 눈으로 보고 좀 찾으셔야 돼. 보면, 자, 15번에, 이제 14번에 마이너스 1a, b, 0 있고, 함수는 y는 10의 x승 빼기 1 이렇게 주어져 있고, p라고 하는 점이 로그로 주어져 있어요. 로그에 a 플러스 1, a. 실제로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알았죠? 실제로 저기다 대입해보시면 당연히 성립할 거예요. 함수 위에 점이고요. q는 로그 b 플러스 1, b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봐봐. a와 b는 둘 다 마이너스 1과 0 사이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1을 대입해봤자 0과 1 사이 숫자가 되거든. 0과 1 사이 숫자가 되는데 0과 1 사이 숫자에서는 얘가 지금 x좌표가 음수가 되죠. 그렇죠? 왜냐면 그 로그 1이 0이야.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 버리면 얘는 다 음수가 된다고.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야. 그치? x좌표가 음수고 y좌표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니까 음수가 되겠죠. 사실 그 그래프 보시면 p랑 q가 다 음수인 걸 알 수 있다고. 자, 그때 a라고 하는 녀석과 b라고 하는 녀석과 대문자 a, b, c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해보세요. 근데 이 대문자 a가 a 플러스 1의 전체 a 플러스 1승이거든. 자, 0,0 이 점하고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두 점의 기울기. 여기를 원점을 O라고 하면 그럼 OP의 기울기가 X좌표끼리 뺀 거 분의 Y좌표끼리 뺀 거 이렇게 쓸 수 있지. 여기까지 오케이? 분모 분자를 A로 나누면 A분의 1 로그 A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됐나요? 좀 번거로워 보이나요? 자, 그럼 얘가 로그 A 플러스 1의 A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치? 즉, 얘가 A입니다, 지금. 됐나요? 지금 봐봐. 얘를 OP의 기울기를 변형해서 만든 식에 내가 관찰해야 되는 A가 들어있죠, 지금. 자, B는 뭐라고 써있죠? B는 B 플러스 1의 B분의 1승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이게 얘네들 기울기를, OQ의 기울기를 정리하는 과정 생략학계 똑같으니까
B분의 1승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C가 문제거든요. C가 뭐라고 써져 있죠? 이런 C, A분의 1분의 A 플러스 1분의 B 플러스 1에 몇 분의 몇 승? B 마이너스 A분의 1승.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얘는 PQ 기울기 한번 찾아볼게요. 3분 PQ의 기울기. 3분 PQ의 기울기를 찾아보면, 얘에서 얘 뺄게요. X좌표끼리 뺀 거. 로그 B 플러스 1 빼기 로그 A 플러스 1 분의 Y좌표끼리 뺀 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이게 PQ의 기울기죠. 자, 그러면 분모에 로그의 뺄셈은 로그 하나로 합쳐서 쓸 수 있어요. 로그를 하나로 합쳐서 쓸 수 있고요. 즉 로그 A 플러스 1분의 B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자, 역시 분모 분자를 B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좀 더 이쁘게 정리를 하면 얘를 이 진수의 지수 자리로 올려버리는 거죠. 로그에 A 플러스 1분의 B 플러스 1에 B 마이너스 A분의 1에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이.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나서 일단 계산을 위한 거였고, 자, 다시 최종 정리를 해볼게. 우리 OP의 기울기가 선분 OP의 기울기가 그럼 로그 대문자 A분의 1이란 얘기고요. 그쵸? OQ의 기울기가 로그 대문자 B분의 1이란 얘기고요. PQ의 기울기가 로그 대문자 C분의 1이란 얘기입니다. 됐나요? 지금 이런 얘기죠. 그쵸? 지금 A, B, C가. 근데 눈으로 거기 그래프 봐봐. 그래프 보면 P, Q, O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셋 중에 누가 기울기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크죠. OQ의 기울기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 누가 커? PQ의 기울기가 두 번째로 커. 아이씨, 뭐야? 여기가 Q? 두 번째로 큰 건 OP 기울기가 크죠. 얘가 기울기가 제일 작죠.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인데 셋 다 양수입니다. 알았죠? 따라서 대소관계가 로그 대문자 B분의 1이 제일 크고 로그 대문자 A분의 1이 그 다음 크고 로그 대문자 C분의 1이 그 다음 크고 얘는 다 양수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울기가. 그러면 전부 다 역수를 취하게 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되면 순서대로 B, A, C 순서를 만족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왜 1, 2, 3번이에요는 눈으로 보고 찾는 겁니다. 기울기가 0이고 이게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이게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가파르게 오르막길 중에 제일 가파른 거 순서대로 기울기 크기 순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가파른 거 순서대로. 자, 좀 핵짜증나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어쨌든.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 한번 또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